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내밀하게,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오늘의 특별 원회 인사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전에 여기 있었던 주인이 김연아 전 의원님인데요. 갑자기 또 영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오후에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 네. 좋은 자리로 가시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갑자기 작가분이 전화를 하셨길래 네.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아, 김연아 의원께서 영전하셔서 제가 땜빵 네. 나가는구나. 주진우 라이브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가셨어요. 저하고 하면 다 잘 돼. 그래요? 이준석 대표. 아, 이준석. 네, 저하고 뭐 오래 방송했거든요. 그래요? 예, 오래 했습니다. 아, 저도 최 의원님하고 오래 했는데 왜 오래 저는 안 했죠. 되죠? 그런데 그게 시기를 잘못 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또 최민희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도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미. 저 김용남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좀 읽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권영세 의원하고 만났어요. 예. 그래서 입당 얘기를 했나 본데 예. 좀 밀당이 좀 잘 안 되나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가겠다고 몇 번 의사를 밝혔고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부터 당내 예비후보 등록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240일로 돼 있는데 아마 뉴스를 보니까 7월 12일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7월 12일이 240일 전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뛸 때 같이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빠른 입당을 권유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도 자기 스케줄대로 보다 조금 준비를 한 다음에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그러니까 뭐 추석 전쯤 입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좀 전했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은 시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장모가 법정 구속돼서 마치 그 외피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느낌도 아하, 주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 시기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참 세상 일이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입당 시기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입당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828님도 윤석열 전 총장 잘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들어가면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요. 얘기하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 경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용남 의원님? 글쎄요. 근데 지금 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직자 아니면 공직자 가족이나 그 주변에 대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는 많이 기준이 좋게 얘기하면 완화됐고 많이 무너졌죠. 현 정권에서 예. 장모나 부모가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주변 가족이 아니고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소는요. 네.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피의자가 다 돼요. 피의자. 아니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재판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패스트 트랙건. 예.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전 의원도 다 올라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천명하신 꼴이죠. 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부패 범죄 비리하고 정치적인 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장모 건은 궁금한 게 장모와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핵심이라고 봐요. 앞으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윤 후보가 2억밖에 없다 이렇게 재산 신고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무실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예.
그다음에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월세와 등등. 네. 그러면 이 2억은 2달 만에 다 쓰는 건데 그럼 기타 경비도 들 텐데 나머지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등록을 안 했으니까. 후보 등록 안 하셨거든요. 아직은. 대권 선언만 하고.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아내 돈을 쓰지 않을까 추측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 아내 돈이 그 어디서 나왔냐. 50몇 억 저금 있고 70억 정도 되는 거죠. 아니 거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내 돈이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 보통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제가 출마한다 그러면 네. 와이프는 적극 말리는 입장이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와이프 돈을 갖다 쓴다? 아니 그거 허락 안 그러면 해줄 것 아내 같은데. 돈이 아니면 더 문제가 되고 출처가. 그렇죠. 네, 그래서 빌렸겠죠. 저는 네.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권 선언한 사람들은 전부 재산 검증부터 시작하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김영남 의원님? 검증은 다 이루어지죠. 네. 대통령 선거 같이 큰 선거는 더군다나 후보 본인이나 주변에 대한 검증이 여타 선거보다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재산 검증, 장모의 돈, 부인의 돈이 이제 윤 전 총장한테 얼마나 왔는지 이 얘기도 또 나올 것 같고요. 참. 그런데요, 지난 주말부터는 이 점령군 발언에 아주 뜨겁습니다. 다시 색깔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개탄스럽죠. 이게 거의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말하는 주체사상파 수준의 발언이죠. 주체사상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신 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집권여당의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텐데 분명히 그게 후폭풍이 강할 거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근데 왜 이 타임에 그런 발언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의도적인 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역시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된 발언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이 말을 한 장소가 264 기념관이에요. 예. 근데 그걸 계산했다면 그건 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깜이네요. 그걸 예측했다면. 근데 전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264 기념관에 가서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미점령군과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이 국가의 중요한 지배계층이 됐다.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렇게 어렵게 돼서 264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이게 쭉 이어지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일단 저는 윤석열 그 후보의 그 대응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사실 그때 미군도 점령군이고 소련도 점령군 맞거든요. 둘 다 점령군이었어요. 우리에 대한 점령군이 아니라 당시 우리는 일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에 대한 점령한 거 맞고요. 나누어서.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주한미군을 들고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1948년에 우리나라도 군대가 창설되잖아요. 그리고 6.25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합법 정부로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들어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과 점령군은 완전히 다른 거라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좀 확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로 막 색깔 공세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는 이건 혹시 장모 사건 등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건가? 이렇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건 색깔론이 아니죠. 사실은 유력 후보에 대한 역사 인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옛날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소위 난리가 났어야 되는 발언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이런 발언도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유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친일 세력이 지배 체제에 들어와서 유지한 건 맞죠?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럼 그것도 그럴 수 없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일성의 바로 밑에 동생 김성주가 일본군 헌병 출신인데 아니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당시 이승만 정부보다 훨씬 친일적인 정부가 수립된 거죠.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북한은 예를 들면 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네. 제 머릿속엔 논외고요. 북한은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역사 얘기가 나오면 공부가 시작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년 전 원석이 엄마는 쌍둥이 임신 중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들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모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세월이 벌써 12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게 녹록치 않지만 엄마는 함께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원석인의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주로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호우특보는 흑산도 홍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도 남부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제외한 남부지방의 경우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무려 3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를 내다보고 있고요. 충청권 남부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 충청권 북부, 제주 산지는 30에서 80, 제주도와 강원 남부 지역,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내일 빗방울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비는 시간당 강우량이 50mm, 곳에 따른 8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될 거라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경남권 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를 비롯해 전국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1도, 춘천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32도, 이 밖에 대전, 울산 28도, 광주와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도, 습도 70%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첫날이라 몸풀기 퀴즈. 오늘의 문제 드립니다.
KBS 1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주진우 라이브 시작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샵 973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본방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돌발 퀴즈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이저 리보액산 계열의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문 발행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오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조정안 및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부터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523님께서 대선은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 후보의 역사인식은 가치관, 신념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밀접해야 되는데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에 언급하는 것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얘기하고 9225님께서 색깔론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철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선거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색깔론 얘기는 조금 그만하고요. 자, 윤석열이 말하는 단어, 언어, 그리고 윤석열의 의식 너무 수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색깔론까지 이게 나라의 미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데뷔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윤석열 총장이. 예. 그러니까 지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미디어에 비춰지고 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비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맞아요.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죠. 예.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갈 것이냐라는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좀 불안하고 예. 그리고 요건 격까지 비슷합니다만 그 장모가 선고를 받던 날 네. 그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독일 M사의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대번에 캐치를 하던데 뭐 저 핸드백이 어디 거다 뭐 이런. 근데 이게 정치권 주변에서 보면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꼭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굴지의 재벌 회장도 재판받으러 오거나 카메라에 잡힐 때는 사실은 국산차 정해져 있잖아요. 네, 중간차 타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캠프에 문제가 있나? 아직 무슨 어떤 선거를 준비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예리하다. 그죠?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오늘도 그 원전 관련하여 행보를 하면서 원전 수사와 검수완박 등이 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반문적 발언은 출마 선언할 때 충분히 했거든요. 너무 세게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약탈 이런 단어는 정말 엄청 센 단어인데 계속해서 반문적 행보를 이어가는 거, 반문적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아니 하게 오늘 또 됐죠. 콘텐츠 나왔어요.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이런 거 냈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좀 빨리 그래서 이제 빨리 당에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케어를 받아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정식 후보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고난의 행군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없이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빌 게이츠도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명한 그 환경운동가들도 그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 부분이 콘텐츠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뭐 또 문제는 그거보다는 좀 더 확실한 미래 비전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혜숙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정책에 지읒자도 말하지 않고 극우 보수들 마음 끌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선을 민주당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중입니다. TV 토론도 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민주당도 후보가 지금 많이 있죠. 네? 9명. 네. 제가 보기엔 현 정부가 주는 효과예요. 어떤 효과요?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다는 용기를 많이 심어줬거든요. 용기와 희망. 네. 자, 최민희 의원님. 그 민주당은 저는 그 국민 면접 결과가 이낙연 후보가 1위를 네. 하고 의외로 최문순 지사가 2위를. 최문순 지사는 그 내공이 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올해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해 보면 토론이나 연설을 아주 잘합니다. 진정성 있게. 네. 그래서 저는 그 다크호스다 이렇게 봤는데 진짜 2위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국민 면접이라는 형식,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지자들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김혜영 의원의 돌직구적 발언, 네. 이런 것이 흥행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좀 흥행몰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또 조금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별 관심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그 대변인 뽑는 그거보다 관심도가 조금 과연 높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처음에 심사위원회 김경률 회계사 네. 같은 분이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오히려 흥행 요소를 빼버렸어요. 중간 과정에서. 그런 게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국민 면접이 사실 평소에 데일리 민주의 접속자보다는 숫자가 한 7배, 8배 많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에 일부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선 유력 대선 주자 두 분이, 그것도 전직 총리를 하셨던 거물급 두 분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송영길 대표가 그런 항의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은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실 내용상으로는 권력형 범죄 아니다라는 대법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보니 지지자들의 반감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당대표가 그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정말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흥행의 일부를 꺾었다. 이거는 전 동의합니다. 아니 선수가 항의한다고 심판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정해진 심판은 그냥 갔어야지 적어도. 오늘 송영길 대표가 누군가는 안 된다 하면서 그 굉장히 극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돌직구를 던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또 당내에선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건 논란할 만한 사안인데 네. 이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 오세훈 후보를 후보로 뽑고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을 때 그게 지지자들이 흔쾌했을까?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은 구속시킨 분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분을 후보로 세우는 그 마음은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쪽은 이제 지지자들이 워낙 열성적이기도 하지만 네.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이게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봐요. 예.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지금 태극기 세력이 조용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지자들이 이제는 당을 결정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때라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지자들에게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남의 당 얘기라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좀 화이팅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나옵니까? 아유, 저희 코도 석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코도 석자니까 뭐 네. 앞으로 헤쳐가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좀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은 당내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최대 약점이죠. 예. 사실은 윤석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다 당에 아직 입당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누가 혼난 적도 있는데 그 불임 정당이라는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당내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직은 없다. 그분들이 이제 곧 입당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무슨 웃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죠. 이 유력한 후보 홍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의원님. 그 어떤 면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그 홍준표 지난번에 당 대표도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한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한 거로 따지면 황교안 전 대표도 그 다음에 더 그렇죠. 직전에 당 대표를 저는 했죠. 황교안 전 대표도 더 좀 당에서 좀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력하진 않지만 더 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조금 내 처진 인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속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속상하기까지. 지지도가 나와야 뭐 유력해지는 거죠. 그거는 뭐 당내에서 어떻게 예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네. 국민의힘에 딱 떨어지는 똑똑한 후보 한 명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상태는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 그럼 그 후보는 그냥 그만둬야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네. 언론이 가만히 있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면 저분만 들어오면 뭐가 될 것 같냐. 그 심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민주당도 뭐 내 코가 석자지만 같이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재보궐선거 바로 후 그때보다는 민주당은 조금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위안이 되는 존재인데요. 그래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네. 조 데이비님께서 주 기자 홍준표 의원 아직 유력하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력하지 않은 홍준표 의원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2353님 이제부터 최민희 의원 함께하는 패널 자리 경선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경선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김용남 의원 화이팅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반갑다는 분도 많고요. 자, 대선 제가 1년 놀았잖아요. 1년 놓으셨어요? 예. 근데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이 당내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캠프마다 좀 큰 역할을 하자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던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이 대선 캠프나 이렇게 선거가 클수록 네. 그 캠프 들어가려고 막 그 어깨 싸움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런 스타일이 네.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유력한 그 야권 쪽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옹호하는데 혼자 딱 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치에서 기본은 이거잖아요. 정치의 기본은 손 비비는 겁니까? 그걸 안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토론이 재밌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민희 의원도 잘 안 해, 그러고. 네. 못하죠. 그래요? 2738님 결국은 홍준표 의원 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행보를 보일수록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쳐다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조금 현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실제 현 추세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력 주자가 뜨면 그쪽으로 힘이 실릴 텐데 네. 뭐 아직은 판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김용남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몇 %라고? 가능성이요? 네. 지금으로 보면 뭐 지지도로 봐서는 50%는 되겠죠. 50%. 예.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50% 생각하시네요. 예. 저는 재밌- 49%. 49%? 네. 저는 더 밑으로 가볼게요. 49%는 다른 말이죠. 네네. 자, 정치적 원의 시점. 51% 했어야 되네. 나는. 그렇지. 다음번에 교정하시고요. 50%로 끝났습니다. 최민희님은 49%고 저는 더 밑으로요.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